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황선우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26살 된 대학생 황선우라고 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 광화문에서 몸바쳐 집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강훈 목사님 외 여러 스태프분들과 집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트루스포럼이라는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희 트루스포럼은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한 목소리를 내며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586 세대들이 과거에 했던 학생운동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거나 북한 인권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연사를 초청하여 서울대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조국 교수 사퇴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북한 해방입니다. 이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트루스포럼 역시 기독교 보수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신학교와 대학교 내의 기독교 동아리의 작용화를 막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평양 대붕으로 알고 있는 1907년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1893년에 미국에서 파송된 마페 선교사가 평양 만수대에 지은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곤이 1899년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904년에는 길선주 장로의 주최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최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길선주가 목사가 되면서 평양 대붕 집회를 이끕니다. 이 집회에서는 회개가 가득했습니다. 1907년은 신분제와 여성차별로 가득했던 조선시대였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일할 땅과 교육권을 양반 출신들이 착취하고 있었기에 노비 출신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가 작아 여자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따로 모이게 하고 남자 교인들만 장대현 교회에 모이게 할 정도로 여성차별 역시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07년 1월 6일을 시작으로 열린 장대현 교회 집회에서 양반과 조선의 남성들은 노비와 여성들을 괴롭혀온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집회에 찾아온 당시의 경찰 순포 방은덕과 집회를 이끌던 길선주 목사까지도 집회 중 묵노와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는 대부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결과였습니다. 회개가 없었으면 부흥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알고 있는 1907년의 이야기는 사실 평양 대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한반도의 교회 역사에까지 부흥을 가져다 줬고 그 부흥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조선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북한 정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 평양 만수대에는 1972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집니다. 2012년에는 김정일 동상도 함께 세워집니다. 같은 자리 평양 만수대에 있는 1907년 장대현 교회와 2020년 김일성 부자 동상을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부산에서 1907년 평양 대붕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게인 1907 집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부흥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집회에는 1907년의 부흥에 대한 갈망만 있었지 1907년과 같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결과로서 북한의 김일성 부자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체험나무는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부흥은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1907년에도 그랬듯 회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 평화라는 이름 하에 북한 정권의 악함을 분별하지 않는 교회, 사랑만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더욱 알려야 하고 북한 정권과의 분별 없는 연합에 분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만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 정말 큰 영광이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그 날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문재인, 조국, 주상파 운동권 타도하는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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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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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파 운동권은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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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멋진 청년 한 명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읽는 사자. 교회 많은 청년들이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고양이 새끼처럼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지 우리 책으로 공부하는 책 읽는 사장님 나타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유튜버 책 읽는 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명의 기독교인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답답하냐? 왜 조국은 수갑도 안 채우고 정광훈 목사님의 손에는 수갑을 채워야 하느냐?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은 유실론자입니다. 이 세상과 이 피조 세계와 나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신이, 다른 잡신도 신이 아니라 오직 성경 66권만, 그곳에 나오신 성삼위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종말론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절대주의를 표방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배타성이 너무 심하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나 비기독교 세계관이나 이 둘 중에 어느 세계관을 고르는 믿음이 먼저 선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 바로 이 기독교인의 정신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대한민국을 멋지게 건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이 거룩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전광훈 목사님께서 먼저 선봉에 서서 6개월 전부터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안위를 버리고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세상 뉴스들은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전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억압하고 거짓말로 점치고 있습니까? 왜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진짜로 멋지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기회주의자처럼 무엇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입술을 벌리지 않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망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은 남자 여자 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 거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 남편과 여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고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그것이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해체하는 차별금지법이 내년 통과되기만 하면 성경 66권은 헌법과 실정법이 위법이라고 하는 위법 서적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제정신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성경 66권이 위법 서적이고 불온 서적 취급을 받는 이 좌파 세력의 공작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앞장서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을 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일어납시다. 저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지우려고 하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정치적 선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양심이라고, 평등이라고, 예수 없는 샬롬을 구축하려고 하는 저 나쁜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려고 하는 세력을 위하여 저부터 목숨을 버리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수고하시는 부모님 세대를 존경합니다. 청년 세대가 앞장서서 전광훈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복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앞장서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 맞습니까? 사자 맞습니까? 교회 청년들 이제 일어나 사자처럼 보유하고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싸웁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연사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주옥순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천 소사구 언덕 중턱의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버스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인형에 눈을 붙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고 어머니가 놀아줄 시간이 없어도 두 분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작은 성취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지도 몰랐고 가난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부천시 소사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의 김문수였습니다. 그를 보좌하던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30대의 차명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두 분과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짐승처럼 살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대한민국을 거국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대학교 한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동성욕, 페미니즘, 폴리아모리, 연방제 통일들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총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1년 동안 섬겼습니다. 한미총연합회 대표 목사님이신 정가원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포기하고 6월 8일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를 대시고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가다가 제가 이렇게 정명훈 씨가 사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문수 지사님, 차명진 의원님, 그리고 정가원 목사님들로부터 지금 청년 세대와 함께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며 정치인은 이를 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최소한을 지향해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은 좋은 대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리자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번영은커녕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의 정의가 좋은 대리자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오직 유대인의 것이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오직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면 우리를 흩으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는 자유와 번영을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지 못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임시정부에서, 미국에서, 재헌국회에서 1948년 8월 15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이를 알려준 건국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잊었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를 위기에 처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기억한 이들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들에게 이승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승만 광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신체의 차이도 있습니다. 두뇌의 차이도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의 차이 중 가장 삶에서 크게 나타나는 영역은 기억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 손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40년 동안
배를 굶주리지 않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는지 기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피의 기도를 심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자유인들이 대한민국을 비로 지켜냈는지,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서러움을 이기고 아껴서 이룩한 대한민국인지, 이 대한민국의 시작에 어떤 감사 고백이 있었고 어떤 다짐이 있었는지 기억했다면 이토록 서럽게 외치는 시간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러운 대한민국에 우리라는 새로운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향한 뜻을 기억하는 청년 세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은 싸움,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을 완벽히 박멸할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다시 기억한 청년 세대가 배울 정치는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의 어머니십니다. 주옥순 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이 있어 보이죠? 자, 오늘 우리 청년 아이들 지금까지 연설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세요. 자,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대국민 혁명에 오늘 쟁쟁한 우리 여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4월 15일 어떻게 이 나라에 결정을 내려야 될지 오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순서로는 우리 30대 유치원 교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먹느냐고 일하지 않고 또 시간을 그저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는 이 실정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받고 일하지 않는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은 또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 실업급여를 다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업급여의 실학이 얼마나 크고 또 바르지 않은지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세금 면제를 받고 있고 또 주말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타먹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세금 폭탄을 받습니다. 저는 월 200만 원을 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이번 연말 저에게 세금이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유치원 교사로 7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라고 요구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그 실업급여를 월 150, 170 이렇게 받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1년 7차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월 150만 원을 쭉 받았다가 또 2029년에는 17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한 달에 그냥 일하지 않고 170만 원씩 실업급여를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과 거의 금액 차이가 없고 세금을 또 오히려 내고 거기에 보태주고 있는 실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잘 알고서 또 그렇게 실업급여를 타먹으면은 저도 만약에 제가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였다면은 이 직장에서의 일하고 또 받고 누리는 그런 보람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저도 많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과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서 타도하고 또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물밑에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잘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외치고 가르치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저 일당들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우리 저 경북 어성에서 자유민주주의 애국연대를 이끌고 있는 오현민 우리 여성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자유민주 애국연대를 이끄는 건 아니고요. 회장님은 이용덕 회장님이십니다. 함께 버스 2대로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이 이승만 광장으로 왔습니다. 8월 15일 이후로 모든 집회를 빠짐없이 의성 자유민주 애국연대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7분의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의성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아사랑운동연합 경북 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오현민입니다. 미친 자가 대한민국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의 검기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교육은 이미 좌파 세력, 주사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민교육을 한다고 하며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성평등,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시키게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편향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저희 아이가 5학년 때 5학년을 마치고 교과서를 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건교과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보건교과서를 펼쳤는데 남자 여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있었고 그것을 보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6학년 올라가자마자 교과서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과서를 보았습니다. 교과서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그림과 여자의 성기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음란 서적이지 교과서입니까?
이게 초등학교 13살 아이들이 봐야 할 교과서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것에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 전략입니다. 이 성평등 전략을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깨뜨려서 체제를 붕괴시켜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공산주의를 사회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이 무엇입니까?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이성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하는 것이 양성평등 사회입니다. 성평등 사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은 양성이 아닙니다. 바로 젠더입니다. 젠더는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성간에 근친, 성간, 수간, 심지어 자동차와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고 모든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혼 괜찮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성평등 정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국가인권기본정책 NAP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헌법만 개헌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평등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EBS의 뽀로로를 이후로 우리 아이들과 어른부터 이르기까지 가장 인기 있는 펭귄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네, 펭수이죠. 펭수가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모르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펭수는 성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젠더의 개념을 심어주려고 그 제작자가 한 인터뷰와 신문사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펭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성고정관념을 깨고 싶다고. 펭수를 통해서 남자와 여성의 자연스러움을 깨고 싶다고. 여러분, 30대, 40대 부모님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부모가 깨어나야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깨어나야 우리 아이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젊은 엄마들의 절규를 저 문재인은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광주에서 온 우리 하혜영 이 여사님은요, 지금 광야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삭발까지 했어요. 이 나라 때문에. 여러분, 광주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광주에는 더 애국자가 많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내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하면 퇴진. 문재인 하면 퇴진. 문재인 하면 퇴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맞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목포떡이 아니라 강주떡입니다. 강주는 백을 떡이라고 합니다. 어이, 장흥떡, 강주떡.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요? 강준떡!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떡이 되기 위해서는 강준떡이 꼭 필요합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강준떡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개새끼가 강준을 등에 업고 이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를 꼬라먹었습니까? 안 그럽니까? 저것들이 사람입니까? 우리 전라도는 물건을 살 때 이놈이 얼마요 저놈이 얼마요 하는데 저놈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없는 놈입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강남 아파트에 사람이 안 살고 개가 쓰면 거기가 개집이지 사람집입니까? 청와대는 개집이고 청와대 앞에 텐트는 사람집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영광의 하나님이 속지 삭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강 목사님 수갑 하신 거 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수갑 치워가는 거 맞죠? 전라도 말로 엄청나다는 말을 겁나다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거는 인자는 겁도 안 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인자는 겁도 안 나! 내가 수갑은 우리한테 팔지요? 여기 세월호 일지에 보이시죠? 저는 세월호 장기봉사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애비가 새끼를 잃을 때 애비가 오는 눈물이 우리 할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가르쳤던 줄 압니까? 할머니도 엄마도 새끼를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오는 눈물은 뼛속에서 뼈다구가 녹아 나오는 공국이라 했습니다. 이 세월호가 대한민국 엄마의 뼈물을 얼마나 흘리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많이 울게 만들었던 이 세월호가 옳다면 애기들을 물사막에 떼어내듯 용종 떼어내듯 종기 짜내듯 마구잡이로 대안을 학살하는 낙태자유화를 외치겠습니까? 동성애와 근친상은 불륜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촛불이 옳았다면 그게 옳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대표 전영선이가 어떤 새끼를 갖다 죽였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 왜 나옵니까?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받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손모가지를 개작두로 잘라냈을 겁니다. 저것들을 1년이 넘게 밥을 헤쳐 먹였던 장기봉사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신 단단히 붙들어 매고 문재인! 대신 아까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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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월호와 저 문재인은 곧 있으면 올라올 수 없는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저것들이 괴로워주고 말로 만든 걸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이 모든 게 다 바뀔 겁니다. 이승만 고국과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승만한테 얼마나 놀렸냐면 빨갱이들이 이승 소리만 나도 어린아이 입을 찢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공장 나기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강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강주는 뒤집힙니다. 다시는 강주를 놓고 저 빨갱이들이 접근 못 잡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함께 수호합시다. 강주 여성 대단하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1분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자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민국의 한미 군사훈련 저 김정은이가 짜고 취소시켰는데 지금 미국에서 재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미훈련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KT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저런 자들을 마저리 북한으로 보냅시다.
반드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짜고 하는 문재인과 함께 복상망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3월 4일에 기절부서부터 재개한다면 대한민국의